채소의 투자로 합격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특거리 공인중개사의 돌풀입니다. 오늘은 일상과 법률관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많은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어떤 행위를 통해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 돌뿌리의 가상적 일상을 통해 단편적인 일상과 법률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법에 의해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인 법률관계가 이 강좌의 핵심인 만큼 민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일상과 법률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뜻은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로 주로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법률관계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구분이 됩니다. 민법의 법원은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에 관한 해결 순서는 법률, 간섭법, 조리의 순서로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민법 총칙은 민법 공부의 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공부의 흐름도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로 이어지는 노래처럼 민법 총칙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명 민법 총칙의 돌송이라고 명명해 봤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식의 방향으로 돌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로 주로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며, 권리 의무 관계는 권리 변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권리 변동의 모습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나타나며,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라 하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며, 권리 변동의 결과를 법률 효과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률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는 민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법률 행위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필요하며, 성립 요건은 성립과 불성립의 문제로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으로 나누고, 효력 요건은 유효 무효 취소의 문제로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으로 나눕니다. 간단히 민법과 민법 총칙의 흐름에 대해 잠시 알아보았고, 이제 일상과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돌뿌리의 가상적 일상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1에서 6까지를 했다고 가정하고 1부터 6까지 하나씩 어떠한 법률 관계가 형성된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애쓰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벌인 행정처분 및 형사벌인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상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부를 할 때 배운 것과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인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지 않게 하지 않고 갔다고 가정을 하면,
분명 도로교통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대한 행정벌인, 행정처분 및 형사벌인, 벌금 등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반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을 했지만 단속이 되지 않아 그냥 괜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위반은 했지만 운 좋게 단속이 되지 않아 행정벌인, 행정처분 및 형사벌인, 벌금 등을 받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난 괜찮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위반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운 좋게 단속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반자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반했으나의 문제와 행정벌인, 행정처분, 형사벌인, 벌금 등을 받느냐의 문제는 구분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위반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안전띠는 잘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민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공법의 영역이구나. 내가 매일 알든 모르든 이런 법들의 테두리 안에서 있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커피숍에 가기 전에 전화로 커피를 주문하고 알겠다여에서는 전화를 통해 서면이 아닌 구두 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청약을 하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563조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누군가의 계약은 누군가는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 부동산 등 구매를 하기 위해 많은 구비서류와 함께 이름이 꼭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서면을 작성하고 계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커피숍,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면서 우린 계약서라는 형태의 문서를 작성해 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일하시는 분이 바코드를 읽어드려 제품을 찍고 여기까지가 다인가요? 확인하고 고객님이 지불하실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물건을 주면 물건을 받고 대금을 현금 카드 등을 통해 지불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일사천리로 법률사실, 청약과 승낙, 법률요건, 매매계약의 성립, 법률효과, 물건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상에서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야 할 물건이 고가이거나 분쟁이 발생 시 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계약서와 구비서류를 갖춰두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야 할 물건이 고가이거나 분쟁 발생 시 뭔가 증빙자료가 필요해서 구비서류와 계약서를 받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3억짜리를 사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차기의 경우 3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구비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커피 2,000원짜리는 계약에 문제가 발생해도 에이 운이 없네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부동산 3억은 에이 운이 없네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3억이 커피 2,000원짜리 정도의 느낌의 돈인 분이 계시다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의 경우가 법률요건 즉 법률행위의 대표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3. 차를 타고 집 앞 커피숍을 가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고 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며 공법상 관계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일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돈을 지불하고 커피를 받아 에서는 이의 법률사실, 청약과 승낙 합치로 법률요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그로 인해 4. 법률효과,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게 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커피숍에서는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물건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돌뿌리는 물건을 달라고 할 권리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5.
차를 몰고 가던 중 유턴 표시가 있는 점선 구간이 아닌 노란색 중앙색 구간에서 유턴에서는 노란색 중앙색 구간 유턴을 하면 공법상 관계로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벌금 등의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일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6.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같은 방향 동료가 보여 차가 없음 타라고 해서 같이 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 발생에서는 호의관계로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중간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사법상의 관계로 차에 호의로 같이 타는 것으로 호의관계 중 호의동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같은 방향 동료가 보여 차가 없음 타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돌뿌리가 직장 동료에게 타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동료를 태워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직장 동료는 돌뿌리에게 태워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며 돌뿌리 차에 탈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방향이고 동료니까 태워주고 동료니까 탄 것입니다. 즉 처음 시작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이 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 발생한다면 이제는 돌뿌리는 직장 동료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법률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알아둘 것은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호의동성의 문제는 처음 호의로 동성한 것은 인간관계이지만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법률관계 즉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배상이고 원칙적으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가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감경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호의동성하였다는 이유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암기사항으로 호의동성의 문제는 사법상의 관계로 배상 책임은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이고 원칙적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뿌리의 가상적 일상을 통해 1에서 6까지 공법상의 관계와 사법상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통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민법원 2, 4, 6의 사법상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총칙 돌송은 계속해서 강의 때마다 말씀드려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암기를 통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천천히 저 돌뿌리와 함께 절뿌리를 믿고 함께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모든 강의는 네이버 특거리 공인중개사 카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